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일본 언론 코로나 당시 북한 충격 증언, 이 정도 일줄이야 방역에 무서운 국가.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아시아 프레스가 밝힌 소식입니다. 일본 아시아 프레스 북한 보도. 북한 치르게 4년을 비추다. 세 번째, 비국의 두 번째 고리. 무자비한 방역 정책. 국가가 바이러스보다 무섭다. 국경 봉쇄로 인한 물품 부족과 가격 상승이 북한 주민들에게 강요된 첫 번째 고난이었다면 당국의 무자비하고 무분별한 방역 정책은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두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당국의 방역 정책과 그것이 북한 주민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얼어붙은 생산과 유통, 인도적 위기의 징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도를 넘은 방역 조치는 국경 봉쇄로 인한 혼란을 가증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것을 우려한 당국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어업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선주로 어선을 운영했던 강규린 씨, 여성, 23세, 가명, 2023년 탈북. 강유린 씨는 당시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바닷물에 뛰었던 배들을 육지에 다 끌어올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그걸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배 만드는데 사람들 돈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보상도 안 해주고 그걸 다 까버린 거죠. 한편 서해 쪽에서는 당국이 해안선의 접근 자체를 금지하면서 많은 배가 태풍에 부서졌다고 작년도 서해안으로 배를 타고 탈북에 성공한 김충렬 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닷줄을 조금만 손질해줘도 괜찮았을 텐데 해안선에 접근하면 총으로 쏘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친한 해안 경비대 군인들이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바다에 나가지 말아 달라고요. 게다가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며 이동까지 통제하면서 상품 유통을 위한 운송도 마비가 됐습니다. 김충렬 씨는 당시를 그냥 악몽이었습니다 라고 기억합니다. 이 시기 벌써 인도적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프레스는 2020년 7월 15일 해산, 신의주, 회령, 청진 등 북부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내부 조사를 소개하면서 인도적 위기의 징후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장마당과 역전에 꽃제비가 늘어났고 도시에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도시 지역 사람들이 생겼으며 생활고로 인한 기혼 여성들의 성매매 현상이 많아졌다고 내부의 협력자들은 전했습니다. 이 해의 가을에는 농촌으로 이삭줍기나 구걸을 하러 떠나는 도시 주민들의 행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 유통이 정체되고 도시 주민들의 현금 수입이 격감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 정도 일줄이야 국가의 불만 증폭. 이 시기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크게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이다. 이렇게 인식을 가졌죠. 강규린 씨의 말입니다. 그는 국산 식료품
국산 식료품 가격도 엄청 오른 거예요. 과자는 국산인데 왜 오르냐 하니까 정말 순진하구나. 국산이 어디 있냐고. 포장지부터 재료까지 다 수입해서 글자만 바꾼다는 거예요. 뭐야, 과자도 못 만들면서 우리 거라고 거짓말로 홍보했나? 이러면서 사람들 인식이 나빠졌죠. 팬데믹이 북한 사람들을 가장 크게 바꾼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충렬 씨는 1초도 망설임 없이 국가에 대한 불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원래 못 사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규린 씨의 어머니인 김명옥 씨는 이전에는 지도자가 경제를 발전시킬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김정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100% 전환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충렬 씨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탈북 결심을 굳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난 그냥 내 사람들 데리고 잘 사는 걸 원했거든요. 북한 본질에 대해서 모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때 보니까 참 나라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미련으로 살다가 내 자식들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역은 수령보위,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국가. 당국은 주민 사이에서 속출하는 불만에 강력한 처벌과 통제로 대응했습니다. 2020년 8월 말 북한은 사회안전성 명의로 국경 봉쇄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겠다는 포고를 공포했습니다. 포고에는 압록강, 두만강의 우리측 강안에 침입한 대상과 짐승은 예고 없이 사격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 통행 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이 하기에는 20시에서 새벽 5시, 동기에는 18시에서 7시까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기업소를 통한 감시와 통제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수산기지 선단장으로서 김충렬 씨의 임무는 첫째로 당국에 대한 선원들의 동향을 감시,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당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제때에 선원들에게 전달, 침투 및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뒷전으로 밀렸고 환자에 대한 돌봄이나 관리는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병 걸린 것 자체로 역적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방역 사업이 수령 보위와 직결시켜 주변 사람들이 마구 처벌되니 참 무서웠죠. 웬만하면 징역 5년, 좀 무겁다 싶으면 징역 10년이었으니까 제발 나는 걸리지 않았으면 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주목을 끄는 것은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최고 존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연결해 주민들을 탄압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회안전성에 근무했다는 지인은 김 씨에게 방역 규정을 어겨 처벌된 간부가 안전성 내에만 6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북한에 바이러스가 확산하기도 전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사람들이 바이러스 이상으로
국가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처 북한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북한 주민의 밥 그릇을 뺏으려는 북한 당국의 반시장 정책이 어떻게 주민들을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